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 처제 좀 자랑을 하면은 남아공에서 이제 오래 살았어요. 8년 살았어요. 그 책을 남아공에는 왜 갔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재밌게 읽고 있는 그 책이고, 그리고 연극 대본도 썼어요. 연극 대본.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거기에서 지금 임진왜란 주제를 해가지고 공연도 보러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 출판도 하고, 요즘은 풀바스켓은 다 아시죠? 풀바스켓이 어디서 온 건지. 그래서 풀바스켓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에서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그래서 사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풀바스켓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사태배지 탑자. 저는 뭐 평생 외교관 했으니까, 제가 그 외교관 생활 34년 하면서 해외 근무 18년 중에서 11년을 중동에서 근무했어요. 11년을.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바레인, 사우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거기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카고도 근무하고 런던, 또 자카르타도 근무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저 강의가 성은 대표가 지금 계속 하게 돼 있는 강의예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성은 잠시 중단하고 저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죠? 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사실은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지금 이게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중동 전쟁은 끝이 없는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중동 전쟁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한 그 다음 날부터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해서 4차까지 있었죠. 중동이. 73년 제4차 중동 전쟁, 용키프로 전쟁이 4차까지 전쟁이 있었고, 그 뒤에도 숱한 크고 작은 공격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절대 안 참습니다. 즉각 응징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남쪽이고 그 북쪽은 레바논이잖아요, 그죠? 그 북쪽 레바논에서 히즈볼라가 로켓을 발사하면은 몇 초도 안 돼서 이스라엘 공군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폭격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이스라엘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뒤에 이제 볼 텐데, 먼저 이거 한번 넘겨볼까요, 이거? 목차는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있죠. 여기 중동 전쟁에서는 이 문서가 1917년 11월 2일로 됐죠. 이 중동 전쟁의 근원이에요. 우리 성근, 영어 잘하시는 성근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연결 중입니다. Dear Lord Rothschild, I have much blessing conveyed to you on behalf of His Majesty Common, the following declaration of sympathy with the Jewish 21 IST, a declaration which has been signed and approved by the Cabinet. This Majesty Common view in the paper that is established in the President of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and the given which they are best endeavor to proceed the achievement of peace out. It being clearly understood that not
coalition which they practice the civil and the military right of existing non-Jewish community in Palestine, was the right and political status enjoyed by Jews in any other country. I sh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bring this declaration to the knowledge of this Zionist federation. 정의원 대표님은 원래 영어를 잘하기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CBS 책에 대해서도 발굴 실력을 발휘했는데 요지가 뭡니까? 이게 이 영국 외무장관 이 발포 저기 저 아토 발포가 이 영국에 있는 유태계 지도자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겸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있는 이게 부자 가문이에요. 그게 로스차일드한테 보낸 편지예요. 편지인데 자기도 이제 데클레이션을 그랬잖아. 요지는 이 팔레스타인의 주이시 지오니스트 내셔널 홈을 건설하는데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밑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그 밑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난 주이시 커뮤니티 이 님들이 아닌 사람들의 이 시민적인 권리도 프레지스 이게 방해되면 안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그런 한 편지에서 두 가지 상충되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이때 여기는 이제 1차 대전 그 말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집트하고 이 전체 그 팔레스타인, 요르단 쪽까지 그리고 이제 레바논하고 시리아는 프랑스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 전쟁의 근원이에요. 중동 전쟁의 근원. 여기는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패망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지역에는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다른 이 종족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그 BC 13세기, 12세기 그 이집트로부터 이게 나오는 사람들 그때 이집트 13세기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문에 그때 이 람세스 이게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가깝게는 BC 5세기에 지중해에 걸쳐 있는 다른 많은 종족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전에 이미 다른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죠.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시온주의 운동인 거죠. 시온주의 운동. 그래서 1920년 경에는 그 지역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4차에 걸쳐서 알리아라고 대규모 이주가 있었는데 1920년경에는 약 한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다른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와서 니네들 나가라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여기다 우리나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충돌을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유엔에서도 이제 이게 분리한 결의를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차 큰 대규모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공개막 이튿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스웨즈 전쟁 56년 그거는 이제 스웨즈 의무권 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죠. 73년이 이제 6.1 전쟁이에요. 73년 67년 6.1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하고 가르쳐서 점령했습니다. 시나이 반도까지. 그리고 이제 73년에 욤키푸르 전쟁.
용키프가 대속죄이죠, 그죠? 그날 딱 10월 14일 그때 용키프를 시작하는 날 이집트가 기습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집트가 승기를 잡았죠. 조금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반격해서 이 73년 전쟁도 이스라엘 승리입니다. 그리고 4차의 거친 이 대기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아랍은 그런 지금은 그거는 아랍은 부족 사회, 국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 나라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그 별로 상관없고 자기 부족, 자기 종족이 하기 때문에 이 애국심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지켜야 되는데 결사적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인구 지금도 98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운 이란은 페르시아 종족은 아랍 쪽이 아니죠. 거의 2억 명 가까운 이 나라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저께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잠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발포성은 다음으로 또 혼란스럽게 만든 게 맥마한 후세인상 이 사람이 빈센트 아스 헨리 맥마한이라고 이집트에 있던 영국 하이 커미셔너 고등 파무관이라고 그 이집트를 이제 최고 책임자 영국 이 사람이 메카 통치자 후세인 빈 알리 한테 이제 편지를 주고 보내서 니네들이 오스만 터키하고 우리가 전쟁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지지해주면은 이 지역, 이 사우디 지역에 포함해서 니네들이 주겠다. 이게 그 사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게 이 모함이다, 불씨.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후세인 빈 알리는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사우디를 다 차지하는 그런 이게 근거가 됐죠, 기초가. 그래서 이게 후세인 명망한 선언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 1917년, 그 다음 1915년 이 두 선언 수한 그 전에 시오니즘 무브먼트, 시오니즘 있죠. 시오니즘은 이 제일 처음에 창설자가 오스트리아, 되게 테오도르 헤르츠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주도를 한 게 그 밑에 있죠. 창세기 13장 15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데 되죠.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you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이 구절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인 거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는 이게 운동이 시원주의 운동이에요. 시원주의 테오도르 헤르츠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1차 회의가 1897년 바젤에서 1차 대회를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몰려들어오는 이주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시오니즘 이게 테오도르 헤르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게 1차 그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던 지금 시오니즘 페더레이션 1차 컨그레스 회의 그 사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잠깐 이스라엘하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 이란 이게 잠깐 그냥 간략하게 비교를 해놨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보면은 면적은 이란이
8배에서 넘쳐죠. 그리고 인구는 이란은 1000만이 안 되고, 이스라엘 1000만이 안 되고, 이란은 거의 이제 9천만, 지금 9,200만 그 10배 가까이 되죠. 우리는 그렇고, 1인당 GDP는 근데 이스라엘이 5만 불, 이란은 거의 5천 불. 주요 자원, 이스라엘은 자원, 광 없고, 이란 석유가 세계 4위예요. 4위. 석유 매장에 제일 많은 나라 사우디, 베네수엘라, 카나다, 그 다음에 이란, 다음에 이라크, 이제 쿠웨이트 그런 수준인데 세계 4위. 가스는 2위. 러시아 다음에 두 번째 가스는 내장에. 그 다음에 그 기타 광물장. 엄청난 면적, 인구,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이란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주 극렬한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 지금 다른 나라 공건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사우디, UAE라든지 카타르, 오만 이런 데는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데. 이란만 70년 미국하고 그냥 79년도 기억하죠. 여기 khomeini 혁명 났을 때 미국 대사가 전명해가지고 거기 400 며칠간을 미국 외교관들하고 직원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있었어요. 그것도 시작해서 미국하고 이란은 철저히 문제죠. 근데 이란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란에 갔을 때 이스파한이 사파비 왕조 수도예요. 팔레비 왕조 바로 전에 팔레비가 마지막 왕정의 저죠. khomeini 혁명하기 전에 사파비 왕조 수도가 이스파한인데 이스파한이 여기 이제 관광하는데 거기 관광 가이드 하는 사람 자기 차로 관광하는데 안내해주는데 당신 수입 얼마큼 되는 거니까 100불 정도인데 100불 한 달 수입이 100불 가지고 3식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딸을 먹거든. 학원에도 보면 중간에 가다가 자기 딸 피가 흘린다고 갔다 오기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이 khomeini 혁명, 이슬람 혁명이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럼 팔레비 왕조가 망했는가? 팔레비 왕조가 너무 세속적이고 친민적이고 이 부부의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그래서 khomeini는 프랑스에서 원격 조정해가지고 두 명의 성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란의 성직자들은 아주 부패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핍져요. 대만에 이게 좀도둑들이 많아가지고 가게들이 이런 거 완전히 철문으로 그다음 완전히 그냥 장문하고 이런 사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대만에 외국 음식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KFC나 이런 건 다 진짜 중앙대로 가고 외국인들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핵개발 그런 시절을 하니까 미국의 제재가 있죠. 미국. 그 다음에 유엔의 제재가 있죠. 또 EU의 제재가 있죠. 3종의 제재 때문에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게 국민들의 이런 생활하는 그냥 형편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지만은 이 체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걸로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왜 핵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자기들이 그때만 해서 이 전 걸프 지역 인구 합쳐보고 이란이 더 많았어요. 인구가.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이 패권은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이제 원전 수출을 하고 하는데 한승수 총리가 그때는 총리를 그만두고 특사를 왔을 텐데 이제 마치고 두바이 왕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죠. 모하메드 왕세제 아부다비 왕세제 전화 와가지고 UAE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상시 안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한국이 UAE의 안보를 담보해주는 약속을 해달라. 주변 강대국을 이란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 사우디 반도 쪽 하루아침에 다 상기치고 상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한 UAE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 UAE 상호 방위 조약 담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이미 불란서에 사르코시 있는 두 번이나 아부다비에서 원전 지원 수주 지원하고 두 번이나 아부다비 방문했는데 불란서는 얼마나 덕분이 심한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UAE를 안보를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불란서에 무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UAE는 한국하고 이제 뭐를 좀 해보려고 하도 이게 자기들 안보 안전 보장. 그래서 이제 시작에 한 UAE 상호 방위 조약. 우리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밖에 없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UAE를 지원해서는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럼 상위 방위 조약을 하자. 그래서 한 UAE 상호 방위 조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2019년 10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양쪽에 이제 외교장관 사인했죠. 서명. 한미의 상호 방위 조약을 서명해가지고 이제 그날짜로 우리 한국은 근거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덮어요. 우리가 한미의 상호 방위 조약을 들고 국회에 갔으면 국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데 위에 무슨 상호 방위 조약이면 그것도 깨판 칠게 하면 이러면은 원전 이게 거의 그때가 원전 이게 한한테는 이제 팍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의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자마자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UAE는 국회가 이제 그런 기능은 없으니까 UAE는 법적으로는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UAE 사람들도 겉으로 이렇게 공표하는 걸 절대 안 하죠. 그래서 한미의 상호방위조약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표합니다. 근데 원전 수주 계약 이후로 UAE하고 관계가 지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지금 대통령이 지금은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도록 UAE 연방 이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 밑에 그 사람이 이 원전 이제 지금 4기까지 다 이제 가동. 4기는 마지막 지금 테스트 단계예요. 다 이제 가동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 한국 이 정부가 이제 바뀌면은 이 원전 이제 건설하는 거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우리 지금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0 세월호가 16년이죠. 16년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걸프 4개국을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세월호로 나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1박 2일로 아부다비만 갔다 왔어요. 이제 언론을 발표 안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은 첫 원자로 1호기 상향식 원자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동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만 이제 갔다 그런 그 뒤에
이거는 뭐 유해하고 아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크 부대 그 특정 부대 보내가지고 외국 훈련도 시켜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해하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다 신문한 거. 아까 선거본부장 AI한테 물어보니까 다 나왔어요. 이제 답이.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게 다 나왔어요. 여기. 전쟁은 뭐 이게 왜 시작됐는가? 6월 13일부터 작전의 명칭이 Rising Lion이죠. Rising Lion. 이스라엘이 이게 지명한 Rising Lion이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지금 19일날 공격하는데 저기 이스파한하고 이게 다른 데 안 나왔어요. 나탄스 그 다음에 제 지하 깊숙이 있는 이 포르도 세 군데 근데 여기 지도가 좀 포르도는 또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스라엘이 이제 6월 13일 날 기습 공격했죠. 6월 13일.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한다면은 그때 신문을 하잖아요. 혁명수비대 사령관, 군참모총장 또 하면 이게 다 그냥 새벽 3시 자고 있는데 몰살했어요. 이게. 그 아파트를 이 드론이 그 표정만 딱 찍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게 정보를 모사드 정보력이라든지 작전 능력 이거는 다른 아랍 국가는 따라갈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전쟁해봤자 백전백패예요. 전쟁은.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됐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 군 고위 간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데 그만큼 떨어지는 집에 드론이 공격한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오자리 잠자고 있는 사람 새벽 3시에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직선도 한마디 못하고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이거 나온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란의 반격의 반격. 이란의 미사일을 한 2,000발 쏘면은 그 하나를 요격하기 위해서 3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엄청난 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요격이 됐는데 이게 텔아비브 근처에 한발 떨어져가지고 죽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0몇 명이 죽었어요. 이게 두 번째 반격이죠. 두 번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반격인데 이란도 그렇고 지금 미사일이 거의 다 떨어져요. 미사일. 이란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 여기 한 3발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 가볼까요? 여기 이제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자기들 작전명을 붙인 게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오는 거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늙지 않으려다 하며 그래서 영어로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고 요셉도 유다를 축복할 때 자기들 할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축복할 때 유다한테 일어나는 사자는 수사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작전명을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으로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기습 공격을 이란은 아주 몇 년 전, 어떤 외국 언론은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란 내부에 모사드의 첩자들, 협력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정보를 모사드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수뇌부, 동서 이런 걸 다 파악했어요. 작년에 그 하마스 수장, 그 신와르, 그 하마스 수장이 이란의 이제 대통령 취임식, 이란 그 전 대통령이 교통사 헬리콥터 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하마스 수장 갔는데 그 사람, 제가 아까 본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숙소에 막 그 타격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다고. 하마스 수장. 제가 그 뒤에 이제 동생이 다시 또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하마스 또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경은 이제 하여튼 이스라엘이 파악하고 있는 이제 이란 핵무기 개발이 아주 임박에 있다. 최소한 9개 내지 10개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파악을 해주죠. 그 다음 거기에다가 IAEA가 이란이 NPT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IAEA가 그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건 핵무기까지 곧 개발될 텐데 이란이 진짜 핵무기를 가진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위협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전략은 NCND, no comment, no denial.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자기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견하고 저번에 카슈미르 공장에도 핵무기 사용할까 이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절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이라크에 이 오시리크 원전 있어서 원전 이라크 그것도 원전이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거 원전 핵 시설을 할 때는 지하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는 지상에 있는 것만 파괴했어요. 여기 지하 60m 이상 있는 그거는 이스라엘은 파괴할 능력이 없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상에 있는 것도 상당한 이란이 몇 년 동안 이제 핵개발 이걸 뒤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원래 2주간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란한테 2주간 줄 테니까 니네들 어떻게 할까 결정해라. 그렇게 해놓으면 이틀 만에 공격 시작하는 거예요. 6월 19일날 트럼프도 좀 약간 또라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CNN하고 이제 ABC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건 미국이 요번에 19일날 이 공격한 게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그 언론사들 비난하는 거. 언론사들은 자기들 시청률에만 관심이지 사실 그런 모르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 이게 자기 그 소설 들어오게 올리는 그 소리죠. 그 뒤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식 의원 발표했죠. 지역 펜스 부통령, 그다음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래서 뒤에 다 이제 서 있고 트럼프가 이제 발표했죠. 이란의 그 시설을 완전히 파괴된다. 근데 이 작전 바로 뒤에 헤그네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건 자기들도 수개월 동안을 준비한 거다. 수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도 말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카나다 G7 정상회의 하다가 갑자기 갔잖아요. 이미 그때 그 전쟁 상황실에서 계속 이게 자기들은 이제 회의 작전 이런 걸 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죠. 사전에 해서 이란 핵개발 임박했으니까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렇게 자기들 준비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처음에는 모른다고 알고 있다고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어제 카타르에 있는 그 센터포 미 중부사령부 전진기지를 이제 이란이 미사일 공격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또 이야기했죠. 그거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이란이 자기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전쟁은 이제 하나만한 전쟁이에요. 하나만한 전쟁. 그래서 전쟁은 끝이지 이야기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란이 진짜 이란이 이제 납작 엎드려가지고 형님 살려주시려면은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하고 유엔 제재 해제, 그 다음에 EU 경제 해제되면은 이란이 정상 국가로 가면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은 당연히 이란이 가지는 거고요. 이때까지도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정상 국가가 돼서 이제 경제 GDP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이란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패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택은 이란에 달렸어요. 이란한테 달렸는데 이게 이란이 이렇게 쉽게 굴복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냥 꼬리 승면에다가 굳이 했다가 또 이제 핵개발 또 하려고 그럴 거라고. 이건 자기들은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처럼 우리 형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 더 이제 골칫 덩어리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중동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미국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걸프전, 그 다음 2003년 이라크전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거는 부시,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은 오바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의 전쟁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학자들 이야기하는 거는 그 결과 상황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내밀스러운 외교 교섭이라든가 그 다음 정책 결정을 그 사람 어떻게 알려서죠. 그래서 정치학자들의 이제 한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이게 뭐 언론 보도나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하는 거지 제가 앞으로 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3월상 17장 47절에 이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승자도 패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라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사가 이제 이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할레비 왕조만 있을 때만 해도 친미 성향의 이란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친미니까 그런 이란이 이제 호메니 오니 이제 할레비 왕조가 쫓겨나면서 이란이 이제 중동에 이제 그 패권을 누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이란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은인이거든요. 예전에 역사에 보면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런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사실 이란은 아랍 민족은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민족인데 그러면 그러한 민족에서 과연 앞으로 그 어떠한 그 성경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뭐 3차 대전처럼 또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용화 우리 대사님께서 향후 중동 패권에 대한 헤게모니 그 쟁탈이 이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AI한테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줍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중동 패권이라는 거는 이란한테 달려있어요.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수교 교섭을 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하고 외교관계 맺은 게 오만, 그 다음에 카타르, UAE 다 이 온건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미 외교관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계 있는 나라들 이제 전쟁은 난리가 없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게 이란한테는 자기들한테는 기회. 이거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정상국가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냥 복사 망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상태지만은 또 이 핵개발 김정은처럼 김정은 그 파키스탄 모하메드 칸 박사가 핵기술을 가지고 시작했는 핵개발. 이란은 이미 자기들이 핵개발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공격 목표도 이란 핵과학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이란이 그 신정 지대를 구하는 대통령 위에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결정한 거를 그 최고 지도자가 번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곧 최종 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그 폐쇄하려고 이란 국회에서 개표를 했지만은 이제 하메네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폐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호르무즈 폐쇄하면은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거의 한 얼마 6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석유가 들어온다.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내수에 통과하는 게 20%거든요. 그럼 저쪽으로 이제 돌아가지고 이렇게 홍역 좀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전쟁은 이걸로서 이제 끝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잠시동안 끝이에요. 더 이상 이란이 이게 반격할 능력도 없어요. 미사일도 거의 다 떨어져가고 이스라엘도 그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하나 요격하면서 세 개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그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도 그런 절대 원치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란 핵시설을 이제 완전 자기들은 파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또 이게 그냥 또 점점 흐지부지 지나갈 거예요. 옛날에도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한다고 그 학교 공격해가지고 애들 엄청나게 맞추는 그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하마스 땅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 자기들 공격 받았으니까 완전히 반격하는 건 당연하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금 완전히 초과가 되죠. 그런 그 상태. 이런 전쟁은 앞으로 크고 작은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란하고의 관계는 이란한테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대선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외교의 전문가가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실 우리는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알지 그 이면에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뭐 짧아서 겉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흐름만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다음 때 가서 2박 3일 동안 좀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좀 듣고 또 우리 필요하면 또 후속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대선님은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재건하는 관한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에 계속 블레셋과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한 로마의 망에서 이제 흩어졌지만 다시 지금 모여서 저기 싸우고 이스라엘 저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래서 정말 이 싸움은 우리가 구약부터 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를 하는 실업인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오일 쇼크나 뭐 어떤 석유 아까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냐 마냐에 사실은 그 이란도 봉쇄하면 자기도 손해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 결국 저도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트럼프는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화면이 물러내고 침정권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란이 그렇게 또 쉽게 무너지질 않고 아까 이제 우리 페르시아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항상 그들은 또 자기들의 역사의 또 전성시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성경 얘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로 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네. 뭘 제 시간을 잘못 알았고 8시인 줄 알았는데 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회의를 하는 줄 알고 기다리는 아저씨로 네,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함하고 예, 전 테크노밸리 시동에서 예. 비대면 학생들 강의 수업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 비대면 수업하고 있고요. 예. 김태호라고 합니다. 명함은 없습니다. 아니, 김태호 대표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 학원 원장님이신데 예. 여기 시동 3층에서 열심히 예. 근데
제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저기 늦게 출석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방장님이 너무 인간적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용택 대표님,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해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어제 갑자기 장모님이 전화 와서 예. 유명한 계산님 오시니까 예. 그 농사일은 잠 접어놓고 아침에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예. 주택이 잠들면 예. 아침마다 예. 손녀 학원을 아. 운전해서 갖다 예, 데려다 모셔가지고, 주고 예.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시간이 안 맞아서 예. 못 오는 입장인데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귀한 손녀를 그 선생님께 맡기고 마시죠. 감사합니다. 자, 사성의 노래 중에 우리 성호 원장님 식사하고 잘하시다. 많은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힘 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삼성특별회원이 신재임시 주기도회를 보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정영화 대사님을 모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우리 또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또 배웠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아멘. 저희들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또 국대 정서도 더 잘 알고 또 알아서 우리의 발전은 물론 또 여러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귀한 복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치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을 식사를 나눌 때 주님께서 모든 대화 위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잘 섬기고 좋은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다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